다이어트 하지 마. 다이어트 하지 마. 무조건 망해요. 먹다 내려놓는 날이 오더라고요. 망해. 운동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안 먹어본 게 없어요.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평생 다이어트를 하는 거일 수도 있고 평생 다이어트를 안 하면서 살이 빠지는 걸 수도 있고. 나정이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조금 핏한 옷을 입고 나와서 배에 엄청 힘주고 입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이어트 꿀팁 관련 영상입니다. 근데 사실 속으셨어요. 다이어트 꿀팁은 없습니다. 세상에 다이어트 꿀팁이 어딨어. 근데 저는 오늘은 다이어트를 잘하고 살을 빼게 해주는 그런 꿀팁보다는 그냥 제가 어떻게 해왔고 또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오래 할 수 있는지 그런 좀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런 댓글이 진짜 많았어요. 언니 모태 마름이에요? 원래부터 그렇게 말랐나요? 하는데 저는 모태 마름입니다. 근데 그 모태 마름을 뚫고 살이 쪘어요.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제 키가 163이라 162거든요. 162점 땡이니까 163인데 제가 거의 60kg 이상까지 쪘어요. 뱃살도 진짜 많았고 팔뚝살도 진짜 많았고 턱살도 이만했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실 근데 고등학생 때는 공부하느라고 막 다이어트 그리고 제 몸무게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몸무게를 안 재서 잘 모르겠는데 한 고등학생 때 58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한 대학교 1, 2학년 때는 51에서 52kg 정도까지 감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저의 첫 다이어트였는데 그때는 되게 정석적으로 했어요. 공복 유산소 하고 PT 하고 또 거기다 이제 전 고3 때 체대 입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체대 입시 진짜 힘들거든요. 막 하루 8시간씩 운동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빠졌던 것 같아요. 운동하면서 뭐 귀리밥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석적으로 빼서 대학교 초반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술을 먹게 되는 거예요. 술도 먹지 뭐 야식도 먹지 하니까 살이 요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다시 거의 56, 58kg까지 찌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너무 강박이 심해진 거예요. 안 먹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든데 몸이 이미 살찌는 몸이 되어 있어서 한 번 폭식을 하면 폭식한 고지 그대로 살이 쪄버리니까 요요가 미친 듯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한약도 먹어봤고요, 환도 먹어봤고요, 뭐 식욕 억제제도 먹어봤고요, 뭐 살 빠진다는 주사도 맞아봤고요, 마사지도 받아보고 다 했어요. 근데 별로 효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단기적으로는 있었겠지만 저를 날씬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그것들 진짜 혹시나 하는 말인데 나중에 주사 맞지 마세요. 주사 진짜 효과 1도 없어. 주사 효과 있었으면 전 지금 뼈다구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뭐 살이 뭐 51에서 58까지 왔다 갔다를 하면서 계속 지내다가 이제 제가 대망의 미국을 가게 됩니다. 미국에 가니까 양도 많지, 또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사니까 불규칙적으로 먹지, 과자 엄청 많이 먹지, 하리보 젤리가 거기는 우리나라의 3배만 해요. 이만해요, 한 봉지가. 근데 그거를 이제 막 10봉지씩 사놓고 먹고 나중에는 요만한 통에 있는 걸 자면서 먹고 하게 살이 얼마나 쪘겠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살이 쪘어요. 그거 진짜 놀랍죠. 다이어트를 하는데 미국에서 60kg가 넘은 거예요. 나는 그때 운동도 매일매일 했고요. 왜냐면 그 대학교가 코비가 와서 운동하는 체육관으로 유명했어요. 매일 2번씩 운동해요. 공복 유산소 하지, 저녁에도 하지. 그런데 이제 식단이랑 이런 게 조절이 안 되니까 벌크업만 되더라고요. 열심히 쪘어요. 제가 한 번은 요세미티에 친구들이랑 놀러 갔는데 거기서 별똥별을 봤거든요. 별똥별을 보고 내가 제발 살 빠지게 해주세요. 많이 먹을수록 살 빠지게 해주세요. 아니면 많이 먹어도 살 안 찌게 해주세요. 내일 눈 딱 뜨면 날씬해져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빌 정도로 다이어트가 제 삶의 전부였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너무 우울했어요. 너무 우울해서 맨날 울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은 속상하지. 다이어트를 하는데 살이 찌니까 당연히 속상하죠. 아니 나 다이어트 하는데 이렇게 내가 힘든데 왜 자꾸 나는 찌지? 세상이 나한테만 가혹한 것 같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조금 쪘어요. 사실 저는 이제 집에 체중계가 없거든요. 몇 킬로인지 모르겠는데 한 47, 8 정도 된 것 같아요. 조금 쪘어요. 많이 빠졌을 때, 그리고 좀 성수기일 때는 42, 43 이랬거든요. 그럼 이제 거의 20kg를 감량한 거죠. 어떻게 했냐 하면요. 저는 다이어트를 안 했습니다. 때려쳤어요.
그 20kg 중에 거의 5kg는 그냥 빠졌고요. 집에 와서 건강하게 먹고 하면서 빠졌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안 하고 내가 그냥 먹는 양을 줄여야겠다. 그리고 먹고 싶은 거를 다 먹는 대신에 조금씩 먹으면서 오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진짜 바꿨어요. 근데 제가 다이어터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빨리 빼고 싶잖아요. 당장 내 이 살이 없었으면 좋겠고, 빨리 빠졌으면 좋겠고, 내가 노력한 만큼 바로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고, 막 한 달에 10kg 뺐다 그러면 그거 따라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한 달에 10kg 뺐다는 식단 다 해보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는 그거를 한 달 동안 못 해. 한 달 뒤에 바꾸면 무조건 요요가 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는 한 달에 1, 2kg만 뺀다. 3개월만 하면 6, 7kg 빠져요. 그것도 진짜 큰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체질을 바꾸고 평생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살이 안 찌는 몸으로 만드는 법을 알려줄까 해요. 일단 저는 처음에는 위를 줄이는 작업을 했어요. 모든 식사의 반으로만 줄여보세요. 사실 식사 반만 먹기가 진짜 어려운 거 아세요? 너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떡볶이가 맛있는데 배가 안 부른데 수저를 내려놓는다? 그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그거 몇 번만 해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내가 반만 먹었는데 배가 부른 날이 와요. 한 2, 3일 안에? 위가 생각보다 이만해졌다 하거든요. 저도 지금 위가 작지만 위가 이만큼 늘어날 때도 있어요. 근데 한 번 늘어난 위는 줄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위를 안 늘리려고 하죠. 어쨌든 위를 줄이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면 우리는 앞으로 위를 평생 줄일 거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만한 위를 요만큼 줄일 수는 있는 거고, 어떤 사람 이만한 위를 이렇게 줄여야 되는 걸 수도 있는 거고, 위가 늘어난 양이 어떤지 모르니까 사람에 따라서 하루에서 3일 정도는 그 작업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위를 조금 줄여놔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저는 4시간 동안 공복 유지하는 걸 반드시 지켰고요. 그 다음에 절대로 저를 배고프게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계속 먹어주는 거야. 단 배부르지 않게. 배부르지 않게 조금씩 먹으면 그냥 내 위가 나연이 우리 주인은 계속 나 먹게 하네? 나 배고프게 안 하네?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네?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식 위주로 건강하게 야채와 함께 먹는 것. 근데 이거면 끝이에요, 사실. 보통 그냥 뭐 오리고기 100g 정도의 쌀밥 혹은 귀리밥, 현미 이런 거 야채 쌈 싸 먹어서 먹고, 이런 쌈밥을 제일 좋아했고요. 아니면 비빔밥, 아니면 뭐 불고기 덮밥. 간돼 있어서 살찌지 않나요? 했는데 그거 절반 먹는다고 살 안 쪄요. 빠져요. 그것만 먹으면 빠져요. 근데 그렇게 조금씩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배가 안 고파요. 왜냐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갑자기 배가 안 고프고 이걸 먹어도 미친 듯이 그걸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리고 어느 순간 배가 안 부르는데 입맛이 없어, 이런 순간이 옵니다. 저는 제가 입맛이 없는 순간이 올 줄 몰랐어요. 여러분은 저의 이제 마른 모습만 보셨을 거고 막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갔겠지만 저도 엄청 많이 먹고 병적으로 많이 먹고 되게 음식 때문에 예민해하고 울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의지도 진짜 없었고요. 근데 그런 제가 음식을 먹다 내려놓는 날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거는 다이어트를 관두고 일반식을 시작하고부터였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죠. 이게 다이어트의 모든 성공 요인은 정신적인 거구나. 오래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힘들지 않아야 되고 내가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지금 힘들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둥이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아마 저에게 지금 다이어트를 묻는 나둥이들도 엄청 스트레스겠죠. 운동하기 싫은데 해야 돼. 이거 먹고 싶은데 참아야 돼. 근데 운동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저 마지막에 거의 공복 유산소 이런 거 안 했어요. 하기 싫으면 안 했어요. 왜냐면 하기 싫은데 했다가 나 스트레스 받아서 개복치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나 그 다이어트 때려치면 어떡해. 그럴 바에 그냥 안 먹고 더 자는 게 낫지.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어요. 내일 안 먹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살이 쑥쑥 빠지더라고요. 사람마다 뭐 해산물이 잘 맞는 체질이 있고 고기가 잘 맞는 체질이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고기보다는 해산물이 잘 맞는 체질이었거든요. 그래서 해산물을 위주로 되게 클린하게, 그러니까 클린하다는 게 야채만 먹었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건강하게 뭐 밥이랑 뭐 새우, 밥이랑 연어 이런 식으로 제 몸에 순환이 잘 되게끔 음식을 잘 먹어줬어요.
그렇게 며칠을 하다 보면 이제 몸이 점점 이렇게 뭔가 순환이 막 되는 느낌이 나요. 왜냐면은 이런 데 채이는 데가 막 빠지기 시작해. 근데 그렇게 빠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몸이 쌩쌩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살이 찌지 않는,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약도 시중에 진짜 많잖아요. 당연히 먹어봤죠. 저는 안 먹어본 게 없어요.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다이어트 약은 조금 효과가 있었어요. 어느 날 내가 폭식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내 장이 놀래서 똥이 잘 안 나와요. 근데 그게 한번 쌓이기 시작하거나 변비가 생기면은 살이 안 빠지고 배가 계속 더부룩해지면서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잘 순환이 되다가 채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걸 방지해가지고 그때는 뭘 먹어도 좋은 것 같아요.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뭐 차전자피도 있을 거고 알로에 이런 것들도 좋거든요. 그런 거를 먹으면 똥이 잘 나와서 다음날 살이 안 쪄 있어요. 그러니까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찔 거를 안 찌게 조금 도와주는 역할이죠. 말 그대로 보조제인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 식단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 그런 분들은 다이어트 보조제 먹으면 오히려 안 좋아요. 왜냐면은 그거는 내가 먹은 걸 이제 소화시켜서 똥으로 나오게 해주는 건데, 내가 지금 먹는 게 요만한데 이만큼 소화시킬 수 있는 약을 먹으면 이게 위에 진짜 안 좋더라고요. 저 그래서 탈 몇 번 났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위가 뒤집어져요. 다이어트 보조제는 그냥 내가 많이 먹은 날, 폭식한 날 그렇게 한 번씩 먹으면 나쁘진 않지만 뭐 웬만하면 안 먹는 게 나아요. 생각보다 폭식한다고 살쪄도 하루 이틀이면 금방 빠져요. 아, 그리고 이제 식단 얘기를 했으니까 운동이랑 좀 습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발레를 했어요. 왜냐면 저는 타고나길 근육이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사실 지금 많이 빠졌어요. 왜냐면 저는 근육을 많이 빼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사지랑 반신욕을 많이 하면서 몸을 좀 여리여리하게 만들었고, 그전에 진짜 어깨 깡패였어요. 완전 깡패. 나 완전 깡패였어. 깡패고 말이었어요. 전 진짜로. 제가 햄스트링이 진짜 타고나가지고, 제가 육상 선수도 하고 그랬거든요. 달리기가 진짜 빨라요. 이게 타고난 햄스트링 때문에 운동신경이 좋은데 이게 보기엔 안 좋은 거죠. 진짜로 제대로 몸을 말릴 때는 PT나 이런 헬스보다는 발레로 많이 뺐어요. 발레 그리고 마사지, 스트레칭. 발레는 일주일에 2번 했고요. 스트레칭은 거의 매일매일 했었어요. 그리고 유산소는 일주일에 1~2번 정도? 유산소는 나를 살을 빼려고 하는 것보다 제 체력을 끌어올리려고 유산소를 했었어요. 처음에 4로 걷다가 6으로 걷다가 7로 한 30초 뛰고 다시 6으로 걷다가 다들 유산소 잘하세요? 나는 30초 이상 못 뛰어. 그래서 7이나 8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9로 30초 뛰고 다시 6으로 걷고, 그렇게 걷기 해서 30분에서 20분 정도를 해주면 좋고요. 주 2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처럼 근육이 좀 많아서 말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칭이랑 반신욕이랑 발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SMP 하고 있거든요. SMP도 추천이에요. 저같이 근육질인 사람들 말고 정말 지방이 많고 운동을 하면서 이제 몸 라인을 만들고 싶다,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유산소를 하면은 효과가 좋아요. 공복유산소 하면 잘 타요. 살이 잘 없어져요. 공복유산소는 뭐 주 2회 정도만 해도 돼요. 사실 뭐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잘 빠지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빨리 뺄 생각하지 말라고. 빨리 빼지 말고 오래 그냥 평생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빨리 뺀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망해, 진짜. 저도 만약에 뭐 금요일에 촬영이 있어서 그때까지 1~2kg만 빼야지 하고 뭔가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 순간 배고파 막. 그래서 항상 망했어요. 그냥 더 찐 채로 갔어요. 근력도 주 2~3회 정도. 어깨, 가슴, 등, 옆구리, 복근, 엉덩이. 엄청 많네? 근데 그거 뭐 1시간이면 해요. 1시간이면 해요. 그리고 홈트도 많이 했어요. 홈트는 티파니 허리 운동이잖아요.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티파니 허리 운동이랑 레베카 복근 운동, 그리고 레베카 다리 운동을 많이 했어요. 10분 정도 해주면 복근이 선명하게 생깁니다. 근데 지금 안 해서 없어졌어요. 근데 그중에 난 제일 러시안 트위스트가 제일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엉덩이는 뭐 스쿼트랑 런지가 진짜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헬스장을 다니신다 하시는 분들 어브덕션 이거 알죠? 그건 진짜 대박. 300개씩 했어요. 이거를 300개씩 하잖아요? 그거 2번만 하면 엉덩이 엄청 커져요. 그리고 이제 마사지인데 보통 승모근이랑 등이랑 견갑이 엄청 뭉쳐 있어요. 그때 그걸 잘 풀어줘야 돼요. 목부터 해서. 그래서 이거 도깨비 땅콩인가? 뭐 이름을 잘 모르겠네. 이거 제가 이거 더보기란에 써놓을게요. 이거 진짜 좋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등에 여기다 대고 막 미친 듯이 밀어요. 폼롤러보다 이게 훨씬 잘 들어요. 왜냐면 이게 딱 내 그 뭉친 곳 너무 잘 맞거든요. 이걸로 승모근 미친 듯이 밀고 겨드랑이 밀어줘야 되고요. 옆구리 밀어야 되고요. 라인을 형성하는데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체인 곳이잖아요. 나는 안 믿었거든요. 채워봤자 그게 독소가 얼마나 많은데 했는데 많았나 봐요. 저는 겨드랑이가 들어가 있지 않고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돌들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겨드랑이 막 쏙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게 저도 되더라고요. 그런 거는 다 이 마사지볼로 마사지를 엄청 해줬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반신욕. 제가 제일 추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반신욕이에요, 사실. 운동보다도 반신욕. 전 운동 안 하고 반신욕을 더 많이 했어요. 매일매일 했고 38도에서 40도 사이에서 30분 있었어요. 20분 정도만 있어도 돼. 30분 있으면 머리 아파요. 거기에 아로마 오일이라든지 뭔가 순환이 잘 되는 그런 오일을 사서 에센셜 오일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 나를 위한 힐링 시간이다라고 나에게 주는 상이다 생각했어요. 전 반신욕을. 그리고 반신욕 하면서 근육도 풀어지고 독소도 배출되고 살도 진짜 빠져요. 땀이 나잖아요. 반신욕 하면 땀이 나잖아요. 그럼 살이 빠져요. 저의 꿀팁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일반식 반만 먹고 반신욕하고가 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살을 이제 10kg 이상 뺐다. 특히 빠른 시간 내에 뺐다. 그러면 탄력도 관리를 잘 해줘야 합니다. 탄력 마사지 같은 거 잘 해줘야 되고요. 크림도 진짜 잘 발라야 되고요. 얼굴도 리프팅 해야 돼요. 저도 얼굴 살 진짜 많았다가 갑자기 빠지니까 탄력이 막 없어지고 살이 오히려 막 파이고 그래가지고 살을 많이 빼는 거에 성공을 했으면 리프팅 관리도 반드시 해줘라. 이걸 보고 있는 나둥이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을 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좀 뭔가 많이 감량을 하고 싶어 하시는 나둥이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날씬해서 마름으로 가고 싶은 그런 다이어트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해가지고 나 진짜 뺄 거야.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이어트 때려쳐라. 빨리 뺄 생각하지 말고요.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 진짜 중꺾마예요. 중꺾마. 이거 썸네일에 박아야겠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포기하기 너무 쉬우니까.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 안 무너지는 건 대단한 거고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그 선을 잘 지켜가면서 오래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의지가 이만큼이야. 이만큼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망해요. 그러니까 나는 다를 것 같지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 생각을 나도 한 수천 번은 했어. 아니 나는 지금 엄청 절실해서 무조건 버틸 수 있어. 다음날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가 이만큼이면 그 의지를 벗어나잖아요. 요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세요. 이 정도가 이제 보통은 반씩, 반끼 먹는 거. 그리고 이렇게 유지하다 보면 내가 위가 줄어? 그럼 그 다음에는 더 조금씩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조금씩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평생 난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평생 다이어트를 하는 거일 수도 있고 평생 다이어트를 안 하면서 살이 빠지는 걸 수도 있고 내가 봤을 때 나둥이들은 지금 뺄 살이 없어요. 이게 다 욕심 부리는 거야. 빼지 마세요. 다이어트 영상에서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빼지 말고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살 빼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다이어트로 인해서 뭔가 섭식장애가 있다든지 뭘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잠깐 내려놓고 그냥 따뜻한 물에 반신욕 잘 해주시고 좋은 노래 듣고 그냥 힐링하면서 일단 내 마음을 먼저 달래줘요. 그게 우선이에요. 우리 몸이 그렇게 막 급격하게 변하지 않아서 운동 조금 안 한다고 근육이 갑자기 사라지고 이만큼 좀 먹는다고 이만큼 찌고 그렇지 않거든요. 다 괜찮아요. 내가 잘 하다가 하루 식단 망했어요?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우리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 건데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걸로 또 찾아오고 또 식단이나 운동도 제대로 또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또 열심히 다이어트 같이 해봐요. 여러분 아니다 다이어트 하지 마. 다이어트 안 하기로 했지.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잘 지내고 계세요. 나둥이들 제가 항상 사랑하고요. 다이어트 따위로 힘들어하지 맙시다. 지금 다들 분명히 예뻐요. 그리고 살 좀 찌면 어때? 옷으로 가리면 돼요. 옷만 잘 입으면 돼요. 알았죠? 어쨌든 나둥이들 사랑해요.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
Can you feel my heartbeat? 안녕하세요. 아이 귀여워. 맞다. 밤비 미용했어요. 밤비 지금 밤비 눈 뜬 거 보이시죠? 밤비 개안했어.